만약에 지독할 만큼 고독한 때가 있다면 그럴 때 사람은 정에 약해지기 마련인 것 같더군요. 문제는 그 정이 고운 정만이 아니라 미운 정이나 못된 정일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100년 된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면은 그 나무는 아무리 긴 수명을 자랑할 만큼 단단한 뿌리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뿌리가 뽑혀버린 이상 별 수 없이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게 현실일 테죠. 한 여자의 못된 정 때문에 뿌리채 제대로 뽑혀버린 것처럼 끝장나는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순간에 대한 괴로운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없는 사연을 지닌 남자 김태현입니다. 저는 45살이고 결혼을 한 경험이 있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결혼을 한 경험은 있지만 이혼을 한 경험은 없고 부인과는 헤어졌으니 돌싱이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공부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에서 늘 20등 안에 들어갈 만큼 성적이 좋았죠. 큰 무리 없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했고 국내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해외 영업 파트에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도 잦았으며 파견 근무도 종종 나가곤 했었죠. 일하는 게 즐거워 남들보다 열심히 했네요. 하지만 너무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연애나 결혼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죠. 그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해낸 만큼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저는 해외 지사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지사 근무 이력이 남으면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죠. 그렇게 저는 남미에 있는 페루의 해외 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출장으로 해외를 많이 다녀왔다지만 아예 장기 체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더군요. 단순 출장에서 느껴지는 고충과 전혀 다르게 느껴질 만큼 훨씬 더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는 꽤 잘하는 편인데 하필 페루는 영어권 나라가 아니었기에 더욱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 소통이 힘들어 현지 직원들과 원만하게 어울리기가 힘들었죠. 통역 가능한 직원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모든 부분을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게다가 남미 지역의 문화도 낯설어서 적응하기가 어렵더군요. 심지어는 음식도 입맛에 잘 맞질 않아서 배불리 먹지 않다 보니 몸 상태도 컨디션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발령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살이 쭉 빠지면서 몸이 부실해졌고 감기 몸살도 자주 걸리게 되었죠. 그렇게 수시로 삭신이 쑤실 만큼 온몸이 아프게 되니 당연히 한국이 그리워지더군요. 따뜻한 콩나물국 한 사발 들이키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작된 향수병은 저를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객지 생활하면서 나홀로 머나먼 곳에 뚝 떨어진 기분에 몸까지 아프니 너무 서럽더군요. 그렇게 저는 1년이 넘도록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가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황폐해져만 가는 저의 황무지 같은 마음에도 한 송이 꽃이 피어날 그런 여인이 다가오더군요.
어느 주말 카페 테라스 자리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홀로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죠. 한 여자가 그런 저의 고요함을 깨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이곳에 와서 처음 듣는 유창한 한국어였죠.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제게 말을 건 사람은 현지인 여성이었습니다. 아, 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조금 할 줄 알아요. 저는 오랜만에 듣는 한국말에 반가운 마음이 들어 그녀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네요. 그녀는 30살로 페루 사람이고 이 근처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 또한 잘 알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꽤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른 현지인과는 달리 영어도 제법 했던 그녀는 저에게 자신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한국 팬이 되었다며 지금도 한국어 공부를 쭉 하고 있다는 중이라 했죠. 그녀가 한국말로 저에게 수줍은 듯 말하더군요. 한국 이야기해서 너무 좋아요. 그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 좋았죠. 처음 만난 사람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 대한 향수가 조금 가라앉더군요. 저는 그녀와 헤어질 때쯤 그녀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녀는 흔쾌히 그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고 가끔은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나날이 기분이 좋았고 친밀해져만 갔습니다. 먼 타지에서 만난 한국 팬 덕분에 한국 사람인 것이 으쓱해지더군요. 저는 그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잘 모르던 아이돌 노래까지 들었고 한국에서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드라마를 보기도 했죠.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이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에 황보지 않아도 한 송이 어여쁜 장미가 꽃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그렇게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과 연인으로 지낸다는 것은 상당히 로맨틱한 일이었죠. 서로 완벽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죠. 그녀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사진을 본 한국에 있던 제 친구들에게 가끔 연락이라도 오면 저는 여지없이 그녀와의 로맨스에 대해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듯이 조언하더군요. 태연아, 외국에서 연애하는 건 특히나 조심해야 해. 운명 같은 사랑 그런 환상에서 그만 좀 깨라. 그 여자 신원은 확실한 거야? 너 외국에서 꽃뱀한테 물리면 약도 없다. 하며 저에게 경고하곤 했지만 저는 그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은 무시한 채 꿋꿋이 그녀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음씨도 고운데다 미우모까지 출중한 그녀는 무엇보다 저의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었고 저는 그녀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주며 우리는 정말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녀와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듯 일도 사랑도 모두 다 손탄대로였죠. 그렇게 그녀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본사에서 한국으로 복귀 발령이 왔죠. 갑작스러운 발령에 저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와 헤어져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했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녀에게 저의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랑을 멀리서라도 계속 이어가고 싶다 했죠. 제 말을 들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저에게 결혼하면 한국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나랑 한국에 같이 가고 싶어? 라고 물었죠.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죠. 반지도 꽃도 없이 말뿐인 청혼이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결혼 준비부터 했죠. 저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 이곳으로 온 그녀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고 그녀가 갖고 싶다는 혼수로 집을 꾸몄죠. 그리고 신혼여행은 한국에서 처음 온 그녀가 가보고 싶다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웨딩 촬영하는 날 화려한 메이크업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이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